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매일 밤 목요일에 와서 수익을 드리고 있는 증시 콜라텍의 이윤호입니다. 자, 요즘 증시 시장이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 주식이나 섹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좀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조금 이렇게 공략을 하면 좀 여유로우면서 마음 편하게 수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뭐 시장이 좋다라고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은근히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근데 시장이 이번에는 약간 혼조세를 보이면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께서 좀 길잡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이 국내 증시, 이 야생 같은 국내 증시 함께 헤쳐나가시면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포문 좀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국내 예전에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시장이랑 이 미국 시장이랑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고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약간 미국 시장하고 다시 밴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국내 시장을 잘하기 위해선 뭐다? 미국 시장 그리고 매크로 지표나 미국 이슈에 대해서 특히 FOMC 그리고 연준의 이슈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짚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미국 쪽 이슈죠. 미국 쪽 이슈 중에서도 연준이나 FOMC와 관련된 인사들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매크로 지표가 이제 어떻게 발표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먼저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미국 증시 주요 일정. 자, 화요일 거부터 좀 볼게요. 자, 지금 이 시장이 흐름 자체가 약간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하면 상승 나오고요. 크게 막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 않다 하면 평이하거나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에 반대가 되면 좀 빠지는 편이에요. 자, 최근에 뭐 위험 자산,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라든지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위험 자산 쪽에서 조금 혼조세가 보이고 좀 하락세도 좀 가끔 보이는 그런 한 주였는데 요거 보이죠?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지표죠. 이전치가 2.4%였는데 2.7%로 올라갔어요. 2.6%인 예상치보다도 훨씬은 아니지만 0.1%포인트가량 높은 이런 뭐 발표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시장의 예상보다도 물가가 조금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가가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에서는 물가 예상보다 많이 올랐네?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돼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연설하거나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 많이 만들어지겠죠. 실제로 이거 이후에요. FOMC 위원 중에 보우먼이 이 같은 날에 연설을 했는데 이 보우먼이라는 사람이요. 이 연준 내에서도 매파적인 입장을 좀 고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인플레가 억제되면 금리 인하하는 걸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억제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이 말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약간은 혼조세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쪽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어제자죠. 어제자에서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이 생산자 물가지수 이 전날에 발표 나왔던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0.1% 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면서 약간 시장의 기대감을 누르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전치에 비해서요. 이전치에 비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나 좀 심한가? 이거 보면 또 아닌데라고 하면서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오늘자입니다. 자, 오늘자 이 베이지북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이었어요. 새벽 3시. 베이지북 내용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뭐예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고용지표예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고용이 발생했느냐. 요건 거꾸로 말한 거죠.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신규 실업이 발생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비어 있는데 지금 발표가 다 났습니다. 지금 이게 이전치가 227K였어요. 그리고 예상치가 233K.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 경제 자체가 둔화가 되면서 신규 실업자가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얘가 221K로 예전보다도 훨씬 떨어진 수치 보였어요. 요거는 뭐다? 현재 고용시장 자체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다. 뭐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걸로 봐서 일단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옛날에 1년 전쯤에 아래 공포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고꾸라졌었는데 요런 거를 보면 이렇게 아래 공포처럼 갑자기 확 하고 빠지는 그런 분위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이 살짝 어떻게 보면 좀 투자하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 인하라는 이슈에는 혼조를 보이고 그리고 이런 이제 경제 지표, 특히 고용 지표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니까 약간 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이 방향은 변할 수 있지만 상승 나오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베이지북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2개 연준은행 관할 지역 중에 5개 지역이 완만하게 경제 활동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12개 전부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관세 리스크가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관세 리스크의 불확실성은 여전 요것 때문에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눌러지는 거예요. 근데 관세 리스크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씩 봅시다. 트럼프가 처음에 관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짜 무슨 세계 멸망시킬 것 같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결국 어때요? 결국에 한 발, 두 발, 세 발씩 빼고 있어요. 이러면서 나 언제 앞으로 갈지 몰라? 언제 이런 것도 할지 몰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그걸로 봐서는 이 관세 리스크가 시장을 굉장히 크게 누르려면 못해도 한 2, 3개월 이상은 좀 기다려야 될 거다. 그리고 그 2, 3개월이 지나도 이 관세 리스크가 갑자기 그 처음 부각받았던 것처럼 빵 하고 터지면서 시장을 순식간에 고꾸라지게 만드는 경우는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자동차랑 자동차 판매가 좀 위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자동차 어때요? 비싸죠? 비싼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약간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있다, 둔화되는 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레벨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용 소폭 증가, 하지만 경제 정책적, 아까 관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좀 신중한 분위기다. 안 좋은 분위기가 아니야. 신중한 분위기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고용지표가 안정적이고 물가가 그렇게 팍 하고 튀어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시장인데
항상 리스크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조 및 건설 분야 원자재 비용이 증가.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감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우려감을 좀 조장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 원자재 비용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달러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공통점이 뭡니까? 계속해서 풀려요. 전 세계의 돈은요. 1년이 지나면 어쨌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돈을 풉니다. 돈을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와중에 얼마나 더욱더 이 산업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얼마나 좀 이 긴축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좀 이슈를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예, 이게 다 언제 체크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밤에 나오는데 그럼 뭐다 하단 QR 코드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거 다 체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자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92 지지 잘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3,200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오늘도 역시 3,200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818로 코스피는 3,000 목적, 코스닥이 800 돌파를 하면서 약간 이 국내 시장에 대한 이 외인의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약간 거래 대금 자체가 외인 쪽에서 오늘은 잘 나오지 않은 모양인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달러 환율 뭐 최근에 급등해서 이제 지난주 이 시간보다는 한 20원 가량 올랐습니다.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요것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예전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분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 그냥 한 8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8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경우에 외인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의 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어떤 섹터가 굉장히 강세 나왔는지를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이 8개입니다. 제약, 건강관리, 그리고 생물공학, 우주항공 뭐 해가지고 건강관리, 조선, 화장품 등등 총 이 10개가 가장 강세를 보였는데 크게는 뭐 제약, 건강관리, 항공, 방산, 조선, 화장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각각이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일단 제약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광범위하게 오른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뭐 개별 이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컸어요. 비만약이 미용 도구에서 건강 회복 도구로 이 급이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 비만을 이 국가나 이런 데서 바라보는 시각이 야 이제 미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좀 더 건강하게 살게 하려면 살리려면 비만약을 이제 슬슬 풀어야겠다라는 국가의 의도가 좀 보여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제약과 건강관리 중에서도 약간 이 비만약과 관련된 회사들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개별 이슈가 있는 제약주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항공방산, 조선 얘네는요. 세 개를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냥 얘네 세 개가 갈 때는 보통 같이 가거나 시차가 아니라 약간 시간차를 두고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빠지면 다 같이 빠져요. 예. 근데 요 세 개가 왜 올랐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동 정책 토론회를 했는데 이제 신정부 들어서 한국과 미국의 방산, 원전, 조선 등의 협력 확대가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회의에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저 세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화장품.
야, 화장품 이거 참 어찌 보면 효자 같은 종목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왼수 같은 종목일 수도 있는데 화장품은 하나만 보면 돼요. 중국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중 관계 개선이 지금 어때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예,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빵 하고 때리기 전에 한국 화장품을 미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한다는 소식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야, 한국 화장품 관세 막 20% 30% 붙어서 오면 원래 10,000원 하던 게 12,000원, 13,000원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사자. 어차피 나중에 써야 되니까. 요런 움직임들 때문에 화장품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런 걸로 보면 지금 이제 한 달 전 정도에 우리 뭐 불땡 볶음면이라든지 우리나라 라면에 관한 그런 수출세라든지 그거에 따른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 식품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경우가 있었죠. 이번에는 화장품이 약간 그 자리를 대체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요런 이슈들 그리고 국내외 이슈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챙기기 힘드시잖아요. 그럼 뭐다? 그 화면에 크게 띄워드릴게요. QR코드 여기 콜라텍 게시판 입장하시면 하루 동안에 뭐 국내 증시 그리고 뭐 미국 증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뭉뚱그려서 막 중구난방하게 막 많이 올리지 않아요. 그냥 하루에 뭐 한 4-5번 정도 요걸 이제 좀 정리해 가지고 이게 또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함께 하셔서 재미를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공략을 했냐. 지난주였죠. SK네트워크스.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뭐 지주사 관련된 이슈가 어쨌든 이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가져가라 그랬어요. 단타가 아니라 편하게 가져가라. 어때요?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GS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다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 GS 같은 경우도 지주사인데 제가 요거 공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본업을 하면서 샀다 팔아 핸드폰 보면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야. 그런 분들도 쉽게 공략을 해서 그냥 사서 갖고 있으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도 이거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쭉 있는데 뭐 유일로보틱스 뭐 얘도 지금 횡보를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KG케미칼 11.14% 그리고 LTC도 36%뭐 뒤에 밑에 결국에 기다리면요 이렇게 수익이 나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요런 거 꼭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의 좀 차트를 살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SK네트워크스 지난주 종목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어때요? 요때 딱 공략했어요. 요때 일봉이에요. 요때 딱 공략을 했는데 어때요? 2거래일 만에 바로 올라갔다가 살짝 빠지긴 했는데 뭐라 합니까? 제가 이거 편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야기했죠. 갖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샀다 팔았다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GS. 자, 여기서 공략해서 지지난주였어요. 편하게 공략하셔라. 사고 가만히 냅둬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가만히 냅둬라. 더 올라가죠? 이렇게 편하게 공략을 하면 그냥 이 주식시장 그냥 뭐 크게 부담 없이 좀 이렇게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 선택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가다가 소형주예요. 소형주인데 여기서 팍 하고 튀었어. 여기까지. 그러다가 여기까지 살짝 빠졌어.
근데 여기서 잡아가지고 요만큼의 리스크를 지면서 요만큼의 수익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요런 우량주를 사가지고 요쯤에 매수를 해서 요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요만큼의 리턴을 노릴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후자로 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조금 느려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자, 유일로보틱스, 얘도 지금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로봇주는요, 이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어떻게 됐든.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상승 안 나온 종목 거의 없었습니다. KG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주사로서 좀 편하게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LTC,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중소형주는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만 좀 선호를 합니다. 올라간 애 말고 안 올라간 애들 중에서 야, 지금 시장에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텐데 왜 안 올라갔지? 왜 선반영이 안 됐지? 이런 애들 미리 잡아가지고 일주일 잡았죠. 일주일 미리 잡아가지고 3장대 연봉, 잠대 양봉. 여러분들 요런 거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게 공략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도 두 가지 공략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 나왔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 다 놓쳤다 하시는 분들도 뭐 오늘 두 종목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지난주 SK넥터스, 지지난주 GS, 그리고 뭐 지지난주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지지난주 유일로보틱스, KG케미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편하게 그냥 우리는 주식 투자하고 있다. 급등주 뭐 노릴 분들도 뭐 사실 나쁘지 않은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게 여러분들한테도 훨씬 좋고 여러분 정신건강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종목들을 하단에 QR코드 찍고 증시 콜라텍 게시판에 입장하시면 오늘 이윤호의 당장 내일 공략해도 되는 공략주 2개, 그리고 글로벌 시황교육 다 받을 수 있다. 당장 요거만 받아도 뭐 훌륭하죠. 자, 이거 어디서 받는다? 하단의 QR코드 혹은 여기 화면에 띄워드리는 QR코드에 콜라텍 게시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제가 당장 내일 공략해도 되는 종목 2선, 그리고 시장 상황 브리핑까지 여러분들께서 다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다. 자, 여러분들께서 좀 성공 투자하시는 좀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이들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략주 2개,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린 뒤에서 잠깐 쉬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앞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뒤쪽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테마. 자, 두 테마를 공략할 건데 첫 번째 테마 바로 화장품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나오지 않았냐라고 말씀 많이 하실 텐데 아직까지 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있으면 뭐다? 공략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화장품 섹터를 제가 보통 많이 갖고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중과의 관계 개선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사실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사실 좀 중국과 좀 관계 협력에 힘을 조금 더 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소식이 또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느냐? 에이펙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열리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이 에이펙 회원국 정상에 트럼프도 초청하고 시진핑도 초청하고 다 초청. 뭐 물론 원래 여기에 속해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에이펙 2025는 이번에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서 열리는데 이게 뭐냐? 아시아 연안 국가들이 경제 협력을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의 목적은요, 무역 투자 자유와 혁신 디지털 경제 그리고 포용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하는데 뭐 말이 뭐 이렇지 사실 우리 다 같이 협력해서 경제 한번 발전 이렇게 보고 4차 산업혁명 제대로 해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서로 좋게 이야기하자고 모였으니까 분위기도 웬만하면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좋게 흘러갈 경우에 뭐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화장품 섹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대급 화장품 ODM 실적. 이 ODM이라는 게 이 개발에 참여를 하는 생산 회사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한국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뭐 약간 요때까지만 해도 살짝 떨어졌었는데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화장품 관련주가 예전 같으면 중국한테만 목을 매는 그런 형태였어서 공략하기가 좀 까다로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7월 화장품 수출 많이 늘어난 지역 유럽.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중동에서도 많이 한다. 미국은 아직 갈 길이 좀 멀긴 하지만 다른 대륙, 다른 국가들에서 이렇게 이제 호실적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한 청신호입니다. 이 섹터에. 자, 그렇게 굉장한 청신호가 나온 이 섹터에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해야 될 거. 어떤 종목이 그렇게 잘 나가느냐. 일단은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인데 요거 말고도요. 제가 이 화장품 이 종목들을 여러 개를 봤는데 흐름이 다 비슷합니다. 예, 주가 흐름 말고 실적 흐름이요. 굉장히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콜마 얘는 개별 이슈도 있었죠. 자, 그리고 코스맥스 이 두 가지만 보자면요.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2조 1천억, 2조 4천억, 그리고 앞으로 2조 7천억이 기대된다. 코스맥스 1조 7천억, 요거는 2조 1천억, 그리고 2조 5천억.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성장을 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금 화장품 섹터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이래요. 예, 공략할 만한 친구들은. 자, 요거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거의 40% 한 40% 50% 이상이 지금 상승이 한 50% 정도가 상승이 나왔고 60, 70% 되네요. 뭐 아무튼 얘는 개별 이슈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요것보다는 요것도 요거지만 실적도 한몫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고 그러니까 어때요? 개별 이슈가 크게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올라가죠. 15만 원대에서 25만 원대, 약 30% 정도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요 실적 있죠. 요 이런 실적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회사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걸 공략을 해서 뭐다? 맘 편하게 국내 시장에서 헤엄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내 화장품 관련주 일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것 중에서 하나. 이것 중에서 하나를 공략할 건데 이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어디서 공략할 수가 있다? 하단의 QR코드에서 증시 콜라텍 게시판에서 공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한번 이 국내 화장품 관련주 3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한국콜마가 지금 사실상 화장품 관련 대장주입니다. 아까 봤으니까 스킵하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어때요?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예, 얘는 또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해요. 그죠? 예, 여기서 몇 번 손바뀜이 일어난 다음에 한 번 더 뿜을 가능성 있다. 근데 요 움직임은 뭐다? 다른 화장품 종목들도 다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제가 공략하는 일선 2개 중에서 하나 그 종목이 훨씬 더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테마 화장품의 종목명은 하단 QR코드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 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뭐 이 회사 당연히 화장품 만드는 회사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이 외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뭐 중간에 뭐 살짝 살짝 이렇게 한 요 정도 빠져나가긴 했는데 요거 뭐 비유로 치면요. 쌀 20kg짜리 쌀 한 포대에서 그냥 한 되만 딱 빼버린 수준의 그런 수준의 수급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굉장한 매수 추세로 들어가고 있다. 매수 추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매수 추세가 중간에 한번 꺾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 이거다. 빨간색 칸부터 볼게요. 실적 자체가 평이하게 잘 흘러가는데 어때요? 영업이익이 1,500억에서 2,400억, 2,500억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는 기대치가 무려 4,400억이라는 그런 기대치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규모가 시가총액 규모에 비해서 커야 된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매출액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이 정도 매출 규모를 갖고 있는데 2조 중반대밖에 하지 않아요. 얘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한 3조 한 5천억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BR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한 번씩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PBR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0.5. 한마디로 이 회사가 실제로 가진 자산보다도 평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PBR이 어디에서 어느 이슈 때문에 상승 나올 수 있다? 상법 개정, 코스피 5천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가총액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밸류를 갖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다? 요건 이제 2024년, 2025년 선입니다. 자, 2024년에서부터 봤을 때 어때요? 주가가 쭉 빠져서 반등만 살짝 했어요. 상승 추세로 간 게 아니라 반등만 살짝 했어요. 그리고 여기 과매수 구간도 훨씬 지났습니다. 과매수 구간 한 번 더 올 거예요. 과매수 구간이 한 번 더 오게 되면 여기서 한 42,000원에서 4만 원 선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노리셔도 충분하다. 근데 요거 내가 계속해서 핸드폰 보면서 MTS 보면서 주식 그거 앱 보면서 계속해서 조마조마하면서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략하고 기다리면 돼. 그거는 앞서서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린 것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종목 어디에 있다? 하단에 QR코드, 하단에 QR코드에 콜라텍 게시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 여기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얘가 42,000원까지 가봐. 여기서 산단 말이야. 여기서 사요. 야, 그때 그 TV에 나왔던 사람이 얘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냥 한번 두고 보자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근데 그때 되면 이미 흘러내리거나 횡보할 가능성 충분히 크겠죠. 근데 여기서는 충분히 공략을 해도 된다. 35,000원 이하가 공략선이고요. 35,000원 이상이 되면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35,000원쯤에 공략을 해서 42,500원, 4만 원대 이상까지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하게, 그냥 막 데이 트레이딩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갖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어디서 가져갈 수가 있느냐? 요 QR코드 찍으신 다음에 콜라텍 게시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공개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화장품 관련주 했으니까 이제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게 사실 저는 이 화장품 관련주보다도 훨씬 더 약간 이 수급적인 밸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좋다고 봐요. 약간 얘가 약간 얘가 느리게 가는 거북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가는 거북이라고 치면 제가 뒤에서 공략할 섹터 그리고 종목은 토끼 같은 종목이에요. 한번 촥 하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촥 하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런 종목인데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어서 이제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섹터가 뭐냐?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 여러분들 암호화폐 보셔야 돼. 자, 지금 뭐 암호화폐 신고가 이제 지금 찍었다는데 뭐 이제 와서 무슨 암호화폐냐? 그 신고가가요. 1억 뭐 8, 9천 하는 게 아니에요. 1억 8, 9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전에 고가가 1억 6,300 찍혔었는데 지금 1억 6,600 찍혔다고 고가 찍혔다고 뉴스에서 설레발들 많이 치고 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저점을 찍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점을 찍었다가 한번 튀어 오를 때 굉장한 기세로 전 고점을 뚫어버린다는 특징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이제 페일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왜 페일을 해놨냐? 우리 암호화폐 법안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크립토 위크라고 이제 지나갔죠. 이 크립토 위크가 이제 딱 다가왔었는데 그 크립토 위크가 뭐냐면 미국 하원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이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패를 했었어요. 정확하게는. 자, 근데 이제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반대파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소비자 보호할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불법 스테이블 코인을 막기에는 법이 좀 약하다. 이런 의미로 반대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곰이 막 여기 매달려 있죠? 이게 코인 고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매달려가지고 부들부들 이게 막 무서워가지고 떠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된다라는 게 반대파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다 하면 밀어요. 진짜 뭐 안 되겠다 싶으면 살짝 발을 빼기도 하지만 관철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야, 멱살 잡고 끌고 갑니다. 트럼프가 요게 부결이 나자마자 지니어스법 절차 투표 부결에 백악한 긴급 모집을
백악관에서 긴급 모집을 선언을 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다 모여. 이거 비상이야. 미국 대통령이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통과돼요, 이거는. 그래서 반대표를 던졌던 11명 공화당 의원들한테 지지를 약속받았어요. 이게 뭐냐? 이제 내가 공화당 의원인데 이 지니어스 법안에 반대를 했어. 반대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여기 요 형님이 갑자기 불러. 야, 찬성 안 하냐? 왜 반대했냐? 이러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반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독대를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직접.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이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암호화폐 3법 물론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닙니다만 절차 투표가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절차 투표하고 나서 다음 본 투표에서 부결이 된다고 해도 또 소집할 거예요.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될 때까지 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 기대감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주는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른 알트코인들, 주요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죠. 비트코인 1개월 흐름 그래서 어땠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1개월 흐름인데 1개월 동안에 야 10만 달러 선에서요 12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얘가 비트코인에 악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11만 달러 밑으로 쭉 빠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이 자리 잘 지지하고 있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어마무시하다는 거거든요. 요거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자, 비트코인 차트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라는 게 있는데 야, 뭐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인지 뭐 도미넌스가 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런 비트코인 차트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이 안 오르고 알트코인만 오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그리고 비트코인만 오르면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요. 자, 근데 어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데 도미넌스가 떨어졌어요.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의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미넌스가 오르거나 도미넌스가 그대로라면 위험 신호예요. 근데 떨어졌어. 다른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반등하고 나면 이제 다시 갈 겁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이렇게 1억 6천이라는 그 시세가 만만한 시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만 쳐다보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러지 말고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 공략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공략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뒤늦게라도 요 흐름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암호화폐 관련주는 이렇게 있는데 역시나 여기 중에서 한 종목 공략을 할 거예요. 그 한 종목은 어디다? 하단의 QR코드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게 다 공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과거의 영광이죠. 과거에 비트코인 관련 대장주였어요. 얘네가 쭉 올랐다가 살짝 빠졌어. 얘는 좀 개별 이슈도 있고 하니까 좀 여기 이렇게 있는 모습 보이는데 시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장대양봉, 사면봉이 안 나왔어요. 이런 거 아직 노릴만하다. 이 섹터 노릴만하다. 자, 그래서 이 회사 어떤 메리트가 있냐. 그래, 암호화폐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거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어떤 종목이냐. 하단 QR코드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뒤에서 알려드리는 걸 보고 좀 알 것 같다 하시면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자, 이 비트코인 관련 대장주예요. 대장주인데 현 대장주, 전 대장주가 아니라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앱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걸로 끝나요, 사실. 한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알겠, 좀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비트코인 매수를 주로 하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에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빠지면 엄청나게 빠집니다. 근데 이 회사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모으고 있는 회사예요. 애초에 이렇게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대놓고 이렇게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 수량 뭐 이렇게 된다, 뭐 현재 가격, 뭐 자산 평가 금액, 매입 단가 이런 게 다 있어요. 공식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다? 우리 기술 투자가 원래는 대장주였는데 이 대장주 자리를 얘가 뺏어갔다. 그럼 비트코인 앞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정고점을 크게 돌파할 텐데 그때 얘는 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 번 더 볼까요? 자, 얘를 보면 여기서 뭐 1억 3,700에서 거의 이것도 뭐 얼마 전이었어요. 갑자기 확 하고 올라서 1억 6천 거의 한 700까지 올라갔다가 주춤하고 있죠. 네. 올라갔는데 지금 사실상 뭐 고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비트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많아봤자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쭉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원래는 요쯤에서 횡보를 했어야 돼요. 횡보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빠졌어요. 4,700원 선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때 요 눌림목이니까 요때 공략을 잘하면 암호화폐가 1억 7천만 돌파해도요. 1억 7천이면 비트코인 1억 7천이면 뭐 한 5%, 10% 올라가는 건가요? 한 5% 정도 올라가는 거죠. 5%에서 한 8% 정도? 얘는 그 순간에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요 갭을 다 메우면서 올라갈 거야. 암호화폐 공략하는 것보다는 얘를 공략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기대값이 훨씬 높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얘는 아직까지 눌림목 상태예요. 한 4,500원에서 공략가는 4,500원에서 한 4,700원 사이면 가장 적당하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 국가나 금융기관 그리고 회사들 뭐 글로벌 기업들을 봤을 때 암호화폐에 집중 안 하는 사람도 없고 월가에서도 암호화폐는 사기다,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뭐다? 다 돌아서고 있어요. 암호화폐는 이제 중요하다, 비트코인 중요하다, 인정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라서 이게 눌림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아니었으면 눌림목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눌림목이고 비트코인이 8% 올라갈 때 얘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500원, 3,700원에서 공략해서 언제 파냐? 7,500원 넘어가면 파세요. 예, 그냥 안전하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 시장에서 좀 좋은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 하단에 이제 이 투자 고지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상승 나온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